생존 창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 저녁 9시 좀 넘은 시간인데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합니다. 월요일 저녁 비가 내리는 저녁 비를 맞고 매장 주변을 한 바퀴 산책을 해 볼까 합니다. 뭐 코로나 어떻게 되죠? 뭐 의료진도 감염이 됐고 아침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디죠? 미래통합당인가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 확진 검사 받으러 갔다는 소리 듣고 놀랐습니다. 이 국회도 지금 난리네요.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선거를 연기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지금 아무튼 뭐 지금 이 날씨가 이렇게 비처럼 굳은 상황인데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지금 매장 주변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나와서 9시 11분 되고 있는데요. 거의 한산하고 비까지 오니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여기 중국집 저녁 10시까지 하는 곳인데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대학가 앞인데 대학가도 연기가 됐죠. 개강 연기됐고 교육부의 지침 심각 위기로 지금 대응이 되면서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유치원 포함해서 이 교육부, 이 산하의 교육기관들이 다 연기가 됐습니다. 3월달이지만 이 대학가가 지금 막 북적북적 해야 될 텐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용합니다. 2월 말에는 여기가 되게 북적북적한 곳인데요. 그렇지 않고 되게 조용하고 한산합니다. 멀리 호남대학교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 대학도 난리고요. 이 호남대학교는 중국인 유학생이 한 700명 정도 돼요. 700명 정도 되고 지금 기숙사에 좀 격리가 된 학생도 있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난리죠. 손님이 또 오면 오는 대로 걱정이고 또 안 오면 아는 대로 걱정이고 이런 와중에 커피숍, 이 커피베이 그리고 엔젤리너스 사이에 지금 오늘 오픈했어요. 컴포즈 커피, 저가 커피가 오픈했고 이쪽 주변으로는 한 10개의 크고 작은 커피숍들이 밀집을 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오픈해가지고 이쪽 상권의 모습을 보이고요. 버거킹 있는데 여기도 지금 마감 청소를 하고 있고 젊은 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아직 방학 기간이어서 여기 조금 돌아다니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비가 옵니다. 우리 국민들의 월평균 지출 중에서 비소비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뭐 세금이나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대출이자, 경조사비. 그러니까 그 돈 중에서 그대로 나가는 돈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돈들이 지난해 4분기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월급을 100만 원 받으면 거기서 한 20% 이상은 이 고정비로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거죠. 내가 돈을 쓰지 않아도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그런 비중들을 비소비 지출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4분기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이자 등 소득에서 매달 빠져가는 이 비소득 지출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가계 동향 조사라고 합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비소득 지출이 1년 전보다 9.8% 늘어났네요. 이 104만 7천 원. 그러니까 104만 원이니까 한 100만 원 정도는 고스란히 이런 세금들로 나가니까 내가 쓸 돈이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좀 위축되고 소비가 얼어붙는다는 거죠. 이런 비중들이 큰 거죠. 특히나 비소비 지출 중에서 이 세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또 건강보험료, 또 대출이자, 대출 많이 다들 갖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은 계속 늘어나죠. 자영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이라면 매출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이제 고정비 비중은 큰 폭으로 좀 늘어나다 보니까 가뜩이나 좀 힘겨운 상황이죠. 특히나 우리가 지금 예상치 못했던 어떻게 보면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외적인 이런 전염병 대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런 위기라든가 고민들이 더 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지방 상권의 거리의 풍경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이쪽 거리는 북적북적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9시 15분 20분이 채 안 될 시간인데 보시다시피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업했던 치킨집은 저렇게 임대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곳 상권에서 4년째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이쪽 상권은 잘 알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부쩍 들어서 문을 닫고 폐업을 한 곳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또 새롭게 들어서는 곳도 많은 게 이 창업 시장의 또 흐름인 것 같아요. 이 폐업도 많지만 창업도 계속 이어지는 것들, 이게 이제 창업이고, 예비 창업자분들이 창업을 할 때 조금 현실을 좀 더 공부를 하시고 또 창업 준비를 해야지 또 실패의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좀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좀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좀 비가 오고 그러니까 좀 춥네요.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좀 추워가지고 이제 좀 매장 안에 들어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24일 월요일.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또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도 계실 거고,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사장님, 또 해외에서 또 자영업 또 나가 계신 또 교민들도 계실 거고요. 아무튼 뭐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을 하셨습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코로나 소식 계속 나오고 있고요.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서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걱정입니다. 진짜 걱정되고요. 좀 머리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2월달도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손 영업일수 이제 며칠 안 남았죠. 화, 수, 목, 금, 토,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 이렇게 바짝 해야지 사장님들이 벌어갈 수 있는 돈, 이 순수익 영업이익이 결정될 텐데, 뭐 지금 뭐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 정말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죽쓰고 있다. 정말 죽쓰는 걸 넘어가지고 생존을 걱정해야 될 그런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임대료라든가 또 인건비 많이 쓰는 고정비가 높은 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가뜩이나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낼 것 같습니다. 이야기 주시고 피드백 주시는 사장님들의 말씀들이 지금 다 정말 심각하고 좀 얼어붙은 그런 마음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방금 이렇게 보셨지만 지방의 골목 상권, 광주 광역시의 모습입니다. 이 신도시 상권인데도 9시 되면 벌써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9시가 아니라 11시, 12시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광주보다 더 인구가 적은 지방 소도시는 이것보다 더 심각할 것 같고요. 코로나 여파에 직접탄을 맞은 대구, 또 경북, 부산도 좀 많이 늘어가지고, 이게 뭐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그쪽의 상권은 더 이렇게 움츠러들고 좀 춥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전국에서 고생하시는 이 사장님들, 다들 힘든 시기니까 좀 응원도 받으시고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경산에 계시는 대학가에서 장사하신 사장님 사연 말씀드릴게요. 같은 대학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이 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동료 의식 같은 게 좀 느껴져서 공감이 많이 가는 글인데요. 2018년부터 매출이 계속 하락하고 가게 운영이 힘들었어요. 이 경영에서 이제 자금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신보를 통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대출을 받고 어느 정도 매출이 오르고 이게 대출 이자도 갚으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말 아쉽게도 그 매장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을 또 갚아야 실전도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매출이 거의 뭐 지금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우리 국민들이 쓸 돈이 지금 없어요. 많이 없죠. 뭐 대출 받고 4대 보험료들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한 104만 원 정도 돈이 나가는 겁니다. 월급을 받던 사업소득에서 고정비 나가는 돈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돈을 쓸 수 있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지출 비용들이 줄어졌다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좀 돈 있어야 쓰죠. 뭐 이자 내고 뭐 내고, 갈수록 줄어들고,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덮치니까 이 엎친 데 덮친다는 상황을 이것에서도 한번 이렇게 유출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 이 경산의 대학가 장사하시는 최 사장님, 힘내시고, 뭐라고 해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래도 응원을 할 테니까요. 좀 용기 내서 좀 잘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달 오픈했던 일식집 이야기, 광주 일식집 이야기 했었는데, 오늘 이제 전화 통화를 했었어요. 일식집 사정은 어때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많이 힘들 텐데요. 광주 상무지구에서 일식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한 지가 이제 1년이 채 안 됐는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상무지구는 광주에서 제일 비싸고, 유동인구도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임대료라든가 시청이라든가 항공소가 모여있는 상권입니다. 그런 상권 이제 한복판에 일식집을 창업을 했어요. 직원들 5명입니다. 주방장 포함해서 일식이 좀 전문적인 그런 부르지 않습니까? 회도 떼야 되고, 뭐 식자재 관리도 고급으로 해야 되니까 인테리어도 되게 고급으로 꾸며놨습니다. 한 40평 매장에 한 1억 8천 정도 투자를 했고, 이제 인력들 세팅해서 5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첫 출발은 좋았어요. 근데 2달만 좋았습니다. 매출이 한 4천, 5천 2달 정도 하다가
이제 여름부터 매출이 좀 꼬꾸라지기 시작했고 지난해 아시다시피 일본 불매 운동의 여파, 직격탄을 그대로 맞은 겁니다. 일식제. 그리고 이 상무지구 공무원들이 좀 움직이는 동선 자체가 지금 좀 많이 좀 위축되고 이 상권 입지가 공무원들이 모이는 쪽하고 이렇게 코너로 대로를 넘어서 가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입지에서도 살짝 이 불편한 잘못 선정한 그런 게 좀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뭐 2천만 원 초반 정도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인건비는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 이 40평 매장에 임대료는 관리비 포함해서 한 44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 두 개를 합치면 이제 2천만 원이고 원가 자체가 일식집은 높죠. 또 생물을 다루다 보니까 이 식자재 관리라든가 재고 관리 또 노수율도 정말 좀 부담이 되는 이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한 6개월 연속 적자를 지금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돈을 벌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돈을 더 이렇게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사장님 얼굴이 재빛이 되고 다크서클이 여기다가 이렇게까지 내려와서 정말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했냐 지금은 이런 것 같아요. 허리띠를 졸라매요. 허리띠 졸라매고 마른 수건을 계속 더 짜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직원 2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 하나, 홀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버텨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고정비를 줄이는 게 지금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건물주 만나서 사정 이야기하고 읍소를 하고 제 영상 보시면은 저는 작년 하반기 때 임대료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건물주 찾아가서 말씀드려서 좀 진정성 있게 가서 정말 그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고정비를 좀 줄이는 게 필요하겠어요. 할 것 같아요. 인력은 제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제가 사장님 좀 뛰면서 하면은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임대료는 건물주가 이렇게 허락을 해주지 않고 서로 통하지 않으면 이게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근데 한번 이제 부딪혀 보는 건 필요해요. 제 영상 한번 돌려보세요. 이게 딱 보면은 어디 영상 보면 여기 위에 탁 떠가지고 그게 나오는데 제가 그거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직 이게 좀 서툴러가지고요. 하여튼 저 영상에서 건물주를 만나서 임대료 한 15% 깎았던 그 영상도 있습니다. 160m 정도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그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임대료를 지금 상황에서 하면은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롯데마트 임대 이 건물주가 이제 그 롯데 신동빈 회장님이시죠. 신동빈 회장님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회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문제예요. 꼭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롯데 대기업도 지금 막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일하는 또 영세 자영업 임대 자영업자 사람들이 지금 죽을 맛입니다. 지금 뭐 마트는 거의 뭐 그냥 지금 거기에서 거의 임대료도 못 내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정말 좀 힘든 상황인데 대기업이 이럴 때 힘들지 마. 그리고 대기업 있잖아요. 돈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통 큰 마음으로 정말 상생의 마음으로 정말 한시적으로도 임대료 부분에서 조금만 힘을 실어준다면 정말 상생의 협력의 모델로 하나 대기업이 좀 박수를 받고 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해봅니다. 기회가 되면 회장님께 임대료 문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되겠죠? 네. 아무튼 한번 도전 한번 해볼게요. 해서 조금이라도 임대료 줄이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그게 엄청난 힘이 될 거예요. 고정비 줄여서 가면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니까 지금 임대료 문제로 고민되고 이 건물주와의 그 생각에서 갈팡질팡 사실 건물주가 그래요. 말하기 무섭고 건물주님도 어떻게 보면 고생해서 이렇게 건물 올려가지고 그 보상을 해서 이렇게 뭐 받아가는 게 뭐 이 사회에서 나쁜 거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자영업자 있어야지 또 건물주도 있고 이 같이 이렇게 윈윈해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시기고 지금은 오늘 비 내리는 것처럼 정말 지금은 춥고 배고플 때인 것 같아요. 이때 우산 한번 제대로 한번 씌워주세요. 건물주님. 그게 조금이라도 단돈 10만원 5만원이라도 이 상황에서 좀 버틸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이 자영업이 힘들지만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말해서 건물주 한번 찾아가서 정중하게 만나 뵙고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어차피 만나서 말한다고 돈 들어가진 않잖아요. 안 되면 말고 그렇지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용기라든가 도전 가져보시면서 그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제가 했었던 영상들 한번 쭉 돌려보시고 안 되면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했었던 임대료 한 15% 깎았었던 그 경험들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 내리고 9시 지금 뭐 10시가 다 돼가네요. 벌써 이렇게 방송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하루가 벌써 아침에 와서 하니까 하루가 후딱 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5일이 남았습니다. 2월달 5일 동안 우리 사장님도 힘들지만 그래도 5일 동안 또 최선을 한번 다 해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